수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참수, 이거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지금 뭐를 가르쳐 준 거야? 교점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교점을 가르쳐 준 거야. 자, 우리가 이 참수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참수와 방정식이야. 2차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야. 방정식과의 관계.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교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네, 교점이다. 교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교점은 뭐다? 항상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교점이다.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다. 교점을 구하세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지? 교점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교점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니 이 말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해가 몇 개니? 만약에 2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면 해의 개수를 알아내는 거 판별식이죠? 그렇죠? 판별식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이죠? 서로 네, 다른 두 근. 두 근이 뭐야? 교점이죠? 교점이 두 개다.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이죠? 근이 한 개죠? 그 말은 뭐야? 교점도 한 개란 얘기입니다. 교점이 한 개. 그래서 근의 개수는 뭐를 뜻한다? 교점의 개수를 뜻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럼 근이 없다죠? 근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교점이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참수의 방정식과의 관계에서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이용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직선과 이참수가 주어졌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는 mx 플러스 n 이와 같이 이참수와 직선이 주어졌다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이 같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그 다음에 c는 mx 플러스 n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참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다, 한 개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 참수와 직선을 연립을 푸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y는 이 참수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와 x축과의 교점이야. x축은 뭐죠? y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참수와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교점이다. 그러면 이 참수와 x축과의 교점은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지? y에다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의 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쓰면 된다?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되셨죠? 앞으로 네, 어떤 문제가 나오든 교점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교점의 개수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다. 그래서 만약에 2차면 판별식을 써서 풀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자, 위에 있는 식.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다. 빨간 거는 판별식 D는 0이다.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합시다. 파란 거. 이 참수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건 D2라고 합시다.
이차함수가 두 개니까 판별식도 두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지? 네. 그렇게 해서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자, 이차함수 y는 위에 거는 뭐죠?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차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x축과의 교점이야. x축. 자, x축은 뭐가 된다? 함수식의 y는 0입니다. 그러니까 y에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는 0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x축과의 교점이야. x축은 뭐다? 함수식의 y는 0이야. y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가 0이죠. 자, 이거의 D1은 0이다. 이거는 D2는 만나지 않는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란 얘기입니다. 유리야, 이해가지? 네. 자, 1차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는 게 낫겠죠. 4분의 D. B 다시 제곱, K 제곱이죠? B 다시는 B의 반이야. 마이너스 AC, A는 1이죠. 그리고 C가 K 플러스 6이죠. 자, 이거는 0이다. 그럼 K 값 두 개 나오겠네. 자, 밑에 거 D2. 자, D2는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C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건 0보다 작다. 그럼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위에는 2차니까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밑에 거는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속하는 것만 답이다. 이 뜻이에요. 자, 2차 방정식 풀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이죠. KK 2하고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래서 K는 얼마다? 0이 되는 값 K는 마이너스 2 K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밑에 거 판별식 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죠. 8에다가 K 마이너스 1 이건 0보다 작다. 1 플러스 8K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8K는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이죠. K는 8분의 7보다 작다죠. 8분의 7보다 작다. 1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2만 되겠죠. 이렇게 구하란 얘기예요. 쓸 게 많지. 자,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차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 교점이다, 연립방정식이다. 언제나 그래요. 잊어먹지 마세요. 네. 교점의 개수다,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다. 그럼 이차함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판별식을 쓴다.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을 쓴다. 이차함수와 직선이면 두 개를 연립을 세우고 이차함수와 x축이면 y에다 0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세워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썼어요. 괜찮죠? 네, 중요한 거는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립방 정식으로 풀으세요. 이 뜻입니다. 네,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교점의 개수다? 그러면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고. 그렇지? 네, 또는 근을 가르쳐주면, 교점을 가르쳐주면 근을 가르쳐준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 또 없죠? 네, 어, 오케이. 자, 이제 개념센을 보겠습니다. 저거 개념센 보겠습니다. 유리야, 우리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개념센. 자, 일단 2차 함수겠죠. 146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다항함수 했죠. 네, 음, 2차 함수의 그래프 다 했습니다. 꼭지점 했고 부호 결정하는 거 했어요. 네, 2차 함수 시계 결정하는 것도 했죠. 꼭지점을 가르쳐준 표준형으로. 그렇죠? 대칭축도 표준형으로. 그 네, 다음에 x절편을 가르쳐주면 인수분해 형으로, 네, 일반적으로 세 점이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다 했죠. x축과의 교점은 2차 방정식의 해다.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다. 이것도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다 됐죠? 이거 이해되죠? 이거 네, 했니? 네, 오케이. 자, 이참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것도 판별식 쓰는 거 다 정리했죠.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참수와 1참수가 나오면 두 개를 연립하는 거고, 이참수와 X축이 나오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별식을 쓰면 된다. 자, 이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의 관계.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다. 이런 얘기지. 음, 그 다음에, 자, 연립방정식에서 교점을 가르쳐주면, 이게 연립방정식의 뭐란 얘기야? 교점이 해란 얘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란 얘기죠? 여기 네, 했습니까? 161페이지? 네, 이거 했어요? 자, 교점이 주어지면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지. 자,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한 배씩 쓰란 얘기죠. 네, 연립방정식 세워서 한 배씩 쓰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했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때는 0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때는 0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 이거 했니? 여기부터 하면 되나? 최대 최소? 네, 네. 여기부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 자, 다시 한번 이참수의 최대 최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전부 11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네,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1가지 중에 그 중에 60%는 이차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 식이 2차식이다. 그럼 무조건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설명을 할게요.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 이 참수야. 이 참수 최대 최소다. 이 말은 우리가 최대값이다 또는 최소값이다. 이거는 뭐를 물어본 거야? y의 값을 물어본 거죠. x의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y의 값을 물어본 겁니다. y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를 물어본 거야. 네. 이해가지? 자,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는 제한 변역이 없을 때, 제한 변역이 없을 때, 제한 변역이라는 게 뭐야?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한 변역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에서 구하라는 얘기야. 모든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럼 제한 변역이 없으면 어차피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죠? 다른 건 없잖아. 그쵸? 네. 그럼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만 갖는다? 최소값만 갖죠? 그렇죠? 네.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죠. 무한히 올라가니까.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죠? 네. 최소값은 무한히 내려가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이 값이 어떤 값이야? 꼭지점에 y좌표죠? 네.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함수는 꼭지점을 빼놓으면 안 돼요. 꼭지점을 항상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나오면 뭐부터 구해놓고 꼭지점부터 구해놓고 보세요. 네. 꼭지점을 구해놓고 만약에 제한 변역이 없어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아니면 최소야.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네. 이해되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제한 변역이 주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네. 제한 변역이 주어지면 어떡할 거냐? 제한 변역이 주어지면 어떡할 거냐? 자, 제한 변역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x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와 같이 제한 변역이 주어지면 어떡할래? 이런 뜻이야. 제한 변역이 주어져도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항상 꼭지점이 중요해요.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변역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자, 변역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변역 안에 꼭지점이 있다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야. 아래로 네. 볼록이면 최소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야. 꼭지점이. 네. 얘가지. 그래서 네. 꼭지점이 변역 안에 있다면 아래로 볼록이면 자, 꼭지점의 x좌표야 이게. 자, 만약에 변역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인데 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돼. 그럼 무조건 꼭지점의 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최대값은 꼭지점의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이 올라가. 그래서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뭐다? 최대값이야. 자, 다시 최대값은 뭐다? 꼭지점의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그러니까 알파가 꼭지점 x에서 뭔지, 베타가 꼭지점 x에서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값이 어떤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f 베타 값이죠. 왜 f 베타입니까? 베타가 꼭지점 x로부터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죠. 네. 왜 그래? 이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잖아. 네. 이해 가시죠? 네. 자,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로 볼록이야.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있어. 자,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됩니다. 자,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최대값이죠? 그럼 네. 최소값은 알파일 때가 최소니, 베타일 때가 최소냐?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베타가 멀죠? 그럼 많이 내려가. 이게 뭐다?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f 베타야. 항상 베타가 아니라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베타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네. 최소값도 뭐다? 꼭지점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다. 멀리 떨어진 값. 자, 지금은 뭐를 알아본 겁니까? 꼭지점이 변형 안에 포함될 때를 알아본 거야. 꼭지점이 변형 안에 포함되네. 그럼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구나.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구나.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 알파가 멀면 알파 집어넣고 베타가 멀면 베타를 집어넣은 게 나머지 하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가 변형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제한 변형이 있는데 자, 꼭지점 x좌표가 변형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지? 네. 자, 꼭지점 x좌표가 변형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상관없는데 자, 이게 꼭지점 x좌표예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변형이 왼쪽에 있거나 또는 변형이 오른쪽에 있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형이 여기서부터 여기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일 겁니다. 그럼 어차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양 끝값에서 뭐가 나와?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렇죠? 네. 양 끝값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양 끝값을 집어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게 뭐다?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 참수의 최대 최소는 y의 값을 얘기한다.
자, 최대치수를 구하라. 제한 변역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라. 제한 변역이 없으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다. 제한 변역이 있으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다. 나머지 하나 멀리 떨어진가. 꼭지점이 네. 포함되지 않으면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네. 오케이. 아, 네. 음, 자,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제한 변역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네. 제한 변역이 없으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다. 네. 제한 변역이 있으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네.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다. 네. 나머지 하나는 멀리 떨어진 값이다. 꼭지점 x에서. 네. 꼭지점이 포함 안 되면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다. 네. 됐죠? 자,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참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제한 변역이 없죠?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에 y좌표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꼭지점만 구하면 여기 끝나네. 그쵸? 네. 마이너스 2a분의 b a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2 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3에서 4죠? 네. 그래서 이게 뭐다? 최대값이죠? 최소값은요? 구할 수 없죠? 네. 그렇죠? 최소값은 구할 수 없다. 무한히 내려가니까 구할 수 없죠. 최대값만 구할 수 있다. 위로 블록이면. 괜찮지? 네. 오케이. 자, 이참수 최대 최소. 자, 제한 변역이 없죠? 1번. 그쵸? 네. 2번도 제한 변역이 없죠? 그럼 최대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꼭지점에서 나온다. 그렇지? 네. 제한 변역이 없는데 최대 최소값을 가르쳐 줬다? 뭘 가르쳐 준 거야? 꼭지점을 가르쳐 준 거다. 네. 자, 선생님이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꼭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 뭘 가르쳐 준 거다? 꼭지점이 2,3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네. 이해 가죠? 자, 최대값이 11이다. 꼭지점의 y좌표가 11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에다 마이너스 2 곱해서 2분의 3이죠? 이해가지? 네. 자, 두 문제 다 뭘 가르쳐 준 거다? 꼭지점을 가르쳐 준 거다. 그럼 1번은 어떻게 풀어요? 꼭지점을 가르쳐 줬으니까 표준형으로 세우면 되죠? 네. y는 a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a는 1이고 꼭지점이 2,3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전개하면 답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서 3 더하니까 7이죠? 그게 똑같아야 되니까 4a는 마이너스 4죠. b는 7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네. 오케이. 2번 봅시다. 자, 꼭지점이 3,11이죠? 네. 3,11이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변하지 않죠. x-3의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 네. 이해가지? 네. 자, 이거 전개하면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11 이렇게 되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야죠? 네. 괜찮지? 제한 변역이 없네. 제한 변역이 없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구나. x는 2에서 최소값이 3이다. 꼭지점이 2,3이구나. 최대값이 11이다. 꼭지점의 y좌표가 11이구나. 그럼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이구나. 둘 다 꼭지점을 아는구나. 그럼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 세워서 k값 구하면 되죠? 네. 오케이. 자, 50-1번 봅시다. 제한 변역 없죠? 그렇죠? 네. 제한 변역 없으니까 꼭지점은 어디에서 나온다?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란 얘기죠? 네. 꼭지점의 y좌표가 1이다. 그러면 a값 나오겠지? 네. 구해보세요.
1, 얼마? 1이요. 1? 1 하나입니까? 어, 꼭지점의 y좌표가 2차가 아닐까?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하죠?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지? 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잊어먹으면 또 한 5번 써서 외우세요. 그 다음 네, 이제 x값 집어넣어서 y 구하는 겁니다. 자, a가 1이지?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2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 곱하면. 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a죠? 그렇죠? 네,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분에 비하면 얼마입니까? a죠. 그 다음 a 집어넣으면 되죠?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죠? 이게 뭐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11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10일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이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음, 이렇게 됩니다. 뭐가 빠졌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1이구나. 11이 아니고 이게 1이죠. 이게 1이네. 1이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3이죠? 네, 넘어가면 플러스 3이네.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3 되죠. 맞죠? 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A 2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네? 네, 괜찮죠? 네. 오케이. 정리해 보세요.
얘는, 음. 자, 괜찮죠? 네, 자, 꼭지점 구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참수가 일반형으로 나오면 꼭지점 x 앞에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점을 가면 안 돼요. 네,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면 가장 빠르고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자, 50-2번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x는 3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뭘 가르쳐 준 거야? 꼭지점을 가르쳐 준 거죠? 3,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점을 지난다? 이건 뭘 가르쳐 준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얘기죠? 이거 집어넣어서 a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네, 꼭지점을 아니까 표준형으로 쓰고 2점 집어넣어서 a 구하세요. 이 뜻이야.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오케이. 괜찮죠? 이해되죠? 네, 항상 제한 반역이 없을 때는 꼭지점이라는 거 최대 최소는 꼭 알아두시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식을 써야죠. y는 a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점 집어넣어서 a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제한 범위가 주어져요.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한다?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꼭지점이 포함되면 꼭지점이 최대 아니면 최소다. 나머지 하나는 어차피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 많이 올라간다. 또는 많이 내려간다. 이 뜻입니다. 네,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연 변역이 주어졌어요.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해놓는다? 꼭지점을 구해놓고 시작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1이죠. 1 집어넣으면 2죠. 꼭지점이 1,2입니다. 그럼 꼭지점 x좌표가 포함되는지 보는 거야. 0하고 3 사이에 포함되네? 포함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죠. 네, 유리야 이해가지? 네, 자, 그 다음에 꼭지점 x로부터 어디가 뭐니? 0이 뭐니? 3이 뭐니? 이 뜻이에요. 3이 멀죠? 네, 꼭지점 x로부터 3이 더 멀어요. 그러니까 x가 3일 때가 뭐다? 나머지 하나 최대값이다. 이 뜻이야. x에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3 그래서 얼마다? 6이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꼭지점 x좌표가 1인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1이 2하고 4 사이에 들어있지 않죠?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2일 때와 4일 때 두 개를 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3이죠.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플러스 3, 8에서 11이죠. 그래서 이게 뭐다?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유리야 오케이죠? 네, 꼭지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꼭지점이 포함된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 위로 볼록이면 최대. 나머지 하나는 꼭지점 x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0이 뭔지 3이 뭔지 판단해서 3이 멀구나. 그럼 3일 때가 최대구나. 꼭지점 x가 포함되지 않네. 그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구나. 2일 때, 4일 때, 9에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또, 이렇게도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 x좌표는 1이죠? 근데 변역은 2하고 4잖아? 그렇죠? 2하고 4니까 2일 때가 최소고 4일 때가 최대죠? 네,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죠? 유리야 이해가지? 네, 최대 최소 문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뭐부터 구한다? 꼭지점을 구해놓고 고민한다. 꼭지점,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분의 b,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하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죠. 분모 문제에 3 곱하면 2분의 6이죠. 그러니까 3이죠. 꼭지점의 x좌표는 3입니다.
자, 3이니까 3이 포함되는지 봐야죠. 포함되죠. 꼭지점 x좌표가 변형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예요. 그게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지? 네. 그렇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꼭지점의 y좌표 구하면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 9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죠.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k값 나오지?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다. k는 넘어가면 2겠죠. 이해되지? 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꼭지점이 포함되니까 꼭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야. 최대값은 3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 멀죠? 3에서 6보다 마이너스 3이 멀잖아. 그쵸? 네. 마이너스 3이 뭐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자,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에서 3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6이고 아까 k는 2였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이 뭐다? 최대값입니다. 유리야 네. 괜찮지? 이해되죠? 네. 항상 뭘 구해놓고 고민한다? 꼭지점을 구해놓고 고민한다. 꼭지점을 구해서 꼭지점이 변형안에 포함되는지 본다. 포함된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k값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꼭지점의 x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이 멀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게 최대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는 이참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51-1번 풀어보세요.
20, 얼마? 20? 네, 꼭지점부터 구해야죠? 네, 꼭지점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4죠? 네, 그렇죠? 4가 포함되죠? 네, 포함되니까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지? 네, y좌표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k죠. 이게 얼마다? 4다 이 말이지? 네, 그럼 k는 20이 되겠죠. 괜찮죠? 네, 자, 이 함수는 꼭지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꼭지점부터 구해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야. 네.
이금 얼마? 2분의 3이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가 뭡니까? 어디서 최대값이냐 이런 뜻이지? 네. 그렇죠? 어디서 최대값이냐 이런 뜻이에요. 뭐 해야 돼? 일단 꼭지점 구해야죠. 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근데 이거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2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죠? 그쵸? 0에서 A까지야. 그러니까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럼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럼 최대값은 A일 때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최대값은 FA다. FA니까 A 집어넣으면 2A제곱 플러스 A죠. 이게 얼마다? 6이다. 이 말이잖아. 그치? 네.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2A, A, 2하고 3. X자로 차가 1이다.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A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죠? 이해가지? 근데 A는 뭐보다 커야 돼? 네.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풀었죠? 네. 오케이.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최대 최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최대 네. 최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라는 거. 이해가죠? 네. 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야.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공통식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풀 때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환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져요? 간단해져요. 치환하지 않으면 이건 4차야. 근데 4차는 유리가 그래프 그릴지 몰라요. 네. 그치? 4차 함수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치환해서 2차로 고치란 얘기야. 그럼 치환했습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에요. t가 뭐다? t는 x제곱 플러스 2x입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변수가 바뀌어요. 아까는 변수가 x였는데 t로 치환했으니까 변수가 t로 바뀝니다. 그럼 이 옆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t의 범위가 와야 됩니다. 유리야 이해가지? 네. 변수를 t로 바꿨으니까 우리는 변역이 t의 범위가 와야 돼. 자, t의 범위가 와야 되는데 항상 왼쪽에 있는 건 최소값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t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t가 뭔데? t가 x제곱 플러스 2x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t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두 번 구하는 거지. t의 네. 범위를 구해서 여기다 써주고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한다? 꼭지점을 구한다.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 곱해서 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이해 가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 포함되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다? 최소값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1이 먼저.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최대죠.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는 3이야.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여기에 변역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유리야 이해 가죠? 자, 네. 이제 앞에 거는 다 잊어먹으세요. 이 참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t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최대 최소 구해주면 돼요. 어떻게 구한다? 꼭지점 구하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이죠. 3 집어넣고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보고 포함되네. 포함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뭡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죠. 그럼 최대는 멀리 떨어진 값. 이거는 뭐 3, 3 똑같으니까 멀리 떨어진 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6,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10이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고 그 다음에 이게 최소다. 이 얘기지? 유리야 이해 가죠? 네. 공통식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그렇죠? 네. 공통식이 있으면 치환한다.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변수가 t니까 t의 범위가 와야 된다. t의 범위가 와야 되니까 t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해서 t의 범위를 적어놓고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죠?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52-1번 해보겠습니다.
1, 얼마? 1이요. 1. 오케이. 안 해줘도 돼요? 네. 어, 하나 더 하고 끝냅시다. 자, 똑같은 거죠. 공통식이 있으면 치환한다.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로 2번 구한다. 이요. 52-2번. 2. 괜찮죠?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최대 최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네. 꼭지점부터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네. 변형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변형이 있으면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보고, 포함되지 않으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은 계산형 문제 최대 최소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거 있죠? 네. 2-2-2 1번 요거 하나 푸세요. 네.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이제 이차 함수 끝낼 겁니다. 고차방 정식 들어갈 거예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